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이 프로젝트 기본 계획이 1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물포 일대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신산업 육성과 함께 내항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원도심인 재물포 일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안부두선,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등 도로와 철도를 확충해 10분 생활권을 구축합니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동인천역은 공공주도의 전면 개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역은 도시역 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상 플랫폼 1.8부두와 연계된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조속히 변화시키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재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 명소를 조성해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재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송도, 영종, 청라와 연계한 첨단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해 신성장 산업도 육성합니다. 원도심 지역이 산업과 문화 관광 그리고 미래 산업이 어울려지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4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인천 내항. 내항 개발은 재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내항 개방을 시작으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마리나 등 해양 앵커 시설을 유치해 수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재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는 204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인천시가 대책으로 인천형 출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올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아이당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현재 아이를 낳은 부모에겐 임신 출산 의료비 1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 교육비까지 더하면 아이 한 명당 지원금은 7,200만 원 수준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엔 3가지 지원금이 추가돼 지원금이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 지급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8세부터 월 15만 원씩 최대 1,980만 원을 받게 되고 이미 출생한 아이들도 단계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아이 꿈 수당으로 8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출생하여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확대하겠습니다. 또 23년 1월생부터는 기존 아동수당과 별도로 7세까지 84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5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의 집행력을 갖기 위해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이 필요하며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현행 보조금 제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때 무기공장인 조병창으로 또 광복 이후에는 미군 기지로 사용됐는데요. 이 캠프마켓의 전체 부지가 84년 만에 인천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면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부지입니다. 1939년 일본 육군의 무기공장인 조병창이 들어섰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이 부평 미군기지가 84년 만에 온전히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A, B구역이 반환된 지 4년 만에 나머지 D구역이 주한미군에서 우리 국방부로 공식 반환된 겁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에 반환됐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오염 정화 작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인천 제2의료원과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반환 결정이 된 D구역의 전체 면적은 총 22만 9천 제곱미터. 이곳에도 공원과 도로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반환된 전체 부지는 모두 44만 제곱미터.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인천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캠프마켓은 부평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민선 8기 공약과 같이 캠프마켓은 긴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 전제에는 오염된 토지를 완벽히 정화하는 것과 공원 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장고개 도로도 조기 개통해 단절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분로역 설치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분로역 대신 김포 감정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생되는 분로역 반드시 지켜내자! 빗속을 뚫고 수십 개의 우산 부대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불로동 주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건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때문. 최근 불로동 대신 감정동에 역이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강당에 모인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딴 데는 하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는데 여기만 특히 그래요. 하다못해 대중교통도 60번 이제 거의 20분 기다리는 그렇게 천대받고 살던 이 불로역을 사업성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포 감정역은 불로동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300m가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1m라도 줄이자면서 300m를 더 늘리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정치 노선이고 정치적 야한 노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광위의 노선안 발표 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단 불로역 존치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광에서 일방적으로 딱 안 만들어서 발표하지 못합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에 이런 안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사전에 최소한 얘기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차하면 뺏깁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시간을 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불로역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노선 결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경기 불황 속 취업난이 심각하다지만 남동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조건에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동구가 청년 구직자들과 함께 직접 산단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방산 분야와 2차 전지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상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4천만 원 수준. 청년 직원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갈고라 그러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 같은 거는 먹고 살 걱정 안 되게끔 그 정도 그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공장 생산 라인을 꼼꼼히 둘러보는 구직자들. 직접 돌아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조금은 해소됩니다. 제가 몰랐던 분야에 이런 일을 하는 회사도 있구나, 이런 분야에서 제가 뭐 쓰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황 속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 서비스 분야의 부족 인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구인난은 여전한 걱정거리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다를 많이 받는데 그 오다 받는 만큼의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잘 안 돼요. 복지, 이제 뭐 급여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동구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구직자들이 지역 강소기업에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상 현장에 와보면은 괜찮은 현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 중소기업에 근로하더라도 직장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산단에서도 충분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경기 불황 속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선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신도부터 강화까지 연결하는 서해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이 답보 상태라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 연륙교 건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화군에선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인데요. 인천을 나가려면 평일에는 1시간 30분, 주말에는 2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접근성이 열악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갯벌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도에서 영종을 잇는 연륙교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60%에 육박합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 사업. 1단계 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신도를 연결하고 2단계 사업으로 신도와 강화를 잇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21년 첫 삽을 뜨며 순항하고 있지만 문제는 2단계 사업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평화도로 2단계 건설은 강화군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현재 강화군에선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초지대교와 강화대교가 유일한 도로인데 모두 김포를 거쳐야 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하기 바쁜 일은 가지만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상태고 지금 주민들 그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통 관련된 분들 말씀이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는 강화다리로 5만, 초지다리로 5만 해가지고 한 10만이 그 강화군에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포를 거쳐서 오려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사실 키로수로는 14, 5km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여기서 공항까지 한 2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고 하니까 수건 사업이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신도와 강화를 잇는 건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 도심으로 나가려면 평일은 1시간 30분, 주말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강화는 결국 서울,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과의 연결성만 존재할 뿐 사실상 아직도 고립된 도서 지역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강화남단과 인천을 잇는 연육교가 건설된다면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향후 강화남단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박 의원은 강화군 경제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선 신도 강화 연육교 건설 사업이 필수라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코딩 교육을 위해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2025년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1인 1 노트북 사업.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코딩 교육과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에게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만 500여 대를 보급합니다. 사업비는 698억 원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천교육청도 내년 예산이 5천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노트북 보급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 교육청은 내년 추경과 내후년 본 예산에 나눠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제1회 추경에 고 1학년도 보급 예산, 그리고 2025년도 본 예산의 초4 보급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 사항을 변경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이 마무리되면 교육청이 구매한 노트북은 모두 24만 대가 넘습니다. 교육청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트북에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무인 보관함을 통한 비대면 AS 처리, 학생과 학부모 교육도 진행합니다. AS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장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과실이 있는 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이 17%에서 한 20% 정도 자기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AI 디지털 교과서에 초등학교 3학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년으로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장수천에 오폐수가 흘러든다는 소식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관이 막히면서 역류한 물이 장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물이 장수천으로 흘러듭니다.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하천이 오폐수로 뒤덮입니다. 열흘 뒤 다시 찾은 현장은 어떨까? 취재진이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됐다며 취재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깨끗이 정비된 상태입니다. 장수천에 다시 맑은 물이 흐릅니다. 슬러지로 뒤덮였던 수로 입구도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보도 직후 남동구청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한 겁니다. 오폐수가 흘러든 원인은 뭘까?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하수 관거를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낙엽과 각종 부유물로 하수관이 막히면서 역류한 물이 장수천으로 유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공원 야영장 그 모니터링 민원 주신 분이 그쪽 자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인데 그쪽을 의심을 일단은 하시니까 저희도 일단 그쪽을 좀 중점으로 본 거고요. 저희도 모니터링 좀 할 때마다 그쪽까지 좀 더 자세히 보고 한번 좀 변화는 한번 보려고요. 장수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 5대 하천 중 한 곳입니다. 여기에 2026년까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하천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역에 대비해서 그런 대책도 저희가 하천 조성도 그 민간이 함께 하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 관리도 민관이 같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청은 장수천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오폐수 역류 확인을 비롯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물 걱정이 큽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물탱크로 물을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북도면에 지방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면서 주민들은 처음으로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도면 신도 1위의 한 가정. 주방에서 물을 드니 수돗물이 콸콸 나옵니다. 마을에 지방 상수도 배급 수관이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수돗물이 공급된 겁니다.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수질이나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빗물, 물탱크 등으로 물을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여기는 좀 지대가 조금 높아서 물이 좀 약했어요. 수질 검사에서 그 좋지 않은 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주 하기 때문에 아주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수돗물을 이제 강력시에서 공급해 줬으니까 일단 생활이 안정될 것 같고 또 관광객분들이나 이제 섬 지역에 방문했을 때 뭐 물 사정이나 그 뭐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북도면의 지방상수도 배급 수관망을 모두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244억 원을 들여 신도와 시도, 모도, 장봉도 일대에 배급 수관로 40km를 매설합니다. 2024년이 되면 북도면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평화도로와 함께 북도면 전체에 신시, 모도, 장봉도에 수돗물이 제공되게 됩니다. 인천시는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덕정면과 백령도 일대에는 해수 담화 시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